이제 금요일도 종목 상담 시작해 봐야겠죠. 먼저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가장 고민이실까요? 네, 알테오젠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49만 2,400원이요. 19만 2,400원에 10%세요. 네네. 49만 원이요. 예, 49만 2,400원이요. 아, 네. 이 종목 오늘 글로벌 제약사와 기술 이전 계약 소식이 있었는데 앞으로 주가가 더 올라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 두 분께 여쭤볼게요. 최근 좀 부진하다가 오늘 드디어 올라줬는데 앞으로 상승 랠리가 이어질 수 있을지 내가 한번 상담 도와드리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팬매 들어주세요. 네, 두 분 다 번쩍 들어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네, 이주호 본부장이요. 네, 이주원 부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이거 최근에 하락할 때 매수하셨을까요? 아니면은 쭉 가지고 오셨던 걸까요? 네, 예, 한 달 정도 전에 조금 샀는데요. 네. 괜찮은 것 같아서 샀는데 또 소송이 있어가지고 또 조금 밀려서 한 번 더 담았습니다. 우선은 뭐 네. 나쁘지 않은 가격에 사셨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독일권 이슈는 시장에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사실 독일 매출량 자체가 매출 비중 자체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시장이 이렇게까지 반응했던 부분은 좀 너무나 과도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오늘 뭐 기술 이전 계약을 위한 옵션 계약이 체결됐다, 뭐 비공개로 약정했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 뭐 공시에 나온 거는 아직은 없어 보입니다. 근데 조만간 공시 나올 건데 어쨌든 이게 그러면은 앞으로 내년에 또 추가 기술 이전이 가능하겠구나에 대한 기대감으로 추가 상승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매수가가 지금 현재 가보다는 살짝 높으신데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알테오젠은 뭐 지금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많은 곳과 대표적으로 머크, 아스트라제네카, 산도스, 다이치 상표 등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로 변형하는 그 플랫폼 기술 자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입증이 된 거예요. 특히나 이제 뭐 키트루다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제품인데 이거 말고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기술 이전을 하면서 늘려갈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알테오젠의 성장에 대한 부분들은 의심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워낙 이제 좀 시장이 요즘에 좀 변동성이 크고 좀 약간 센티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시장이 변동성도 크고 뭐 요즘에 환율도 변동이 크고 막 이러다 보니까 워낙 이제 수급 쏠림도 심하기 때문에 어떤 이슈가 나오면은 그쪽으로 수급이 확 간 다음에 그 기존에 좀 핫했던 섹터들은 쉬어가고 이런 흐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제약바이오 같은 쪽도 워낙 로봇 쪽들이 힘이 좋다 보니까 좀 강하게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알테오젠이 이제 내년에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패시브 자금에 대한 유입이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도 자금 유입을 기대해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만약에 내년에 또 기술 이전 추가적으로 어떤 공시가 나오게 될 경우에는 다시 주가가 회복하는 흐름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시고 조금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더 빠진다고 하더라도 40만 원 밑으로는 이탈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주가 좀 횡보하는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비중은 일단 늘리시기보다도 비중을 늘리실 거면은 아예 그냥 50만 원 위로 올라탔을 때 그때 늘리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은 비중 확대보다는 그냥 좀 버티고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산 것보다 한 10% 정도 내려서 코스피로 이전을 하더라도 저는 조금 더 담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혹시 그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비중 10%면 괜찮으셔서 여기서 네. 좀 더 사셔도 될 것 같아요. 20%까지는 채우셔도 부담 없을 것 같으니까 추가 매수 하셔서 지켜보시죠. 내년에 제가 봤을 때는 다시 올라올 것 같거든요. 네, 뭐 그게 언제가 될지는 정확하게 제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좋은 흐름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지금 비중 늘리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시 나온 게 지금 오늘 조금 오르기는 한 것 같은데 네. 혹시 그게 작용이 안 된 건가요? 이게 지금 공시에는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뉴스 네. 보도가 나온 거고요. 오늘 공시 네. 나온 거는 대표이사 변경건이랑 그다음에 얼마 전에 나온 거는 이제 11월 달에 나온 건데 이제 머크 쪽에서 마일스톤 기술료 수령한다는 얘기밖에 없고요. 지금 오늘 나왔던 보도에 대한 공시가 아직 안 나왔는데 아마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내려도 더 이상 조금 더 내린다면은 저는 더 담고 싶은데 담고 그대로 두면 될까요? 네, 40만 원만 이탈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비중 네. 늘리셔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앞으로 추가 상승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긍정적인 전망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궁금하셨던 부분들이 시원하게 해결되셨기 바랄게요. 저희 우선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 삼성전기 보여 계신 분들은 지금 바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저 모트렉스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5,800원에 20%요. 15,800원에 20% 맞으실까요? 예, 예. 아, 네. 자율주행 관련해서 오늘 또 강한 시세가 나와줬는데 앞으로 매수가 이상으로 올라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긍정적으로 홀딩 의견 주셨어요. 저희 두 분께 여쭤볼게요. 자율주행 관련해서 내가 한번 전망 제시하고 싶다 하신 분 계실까요? 팬매 들어주세요. 네, 손창현 팀장님께서 번쩍 들어주셨어요. 시청자님 괜찮으실까요? 아, 예, 예. 네, 상담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일단은 매수한 가격보다는 좀 떨어져서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오늘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다. 주가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좀 보시면 충분히 매수가까지도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되레 좀 현금성 여유가 좀 있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한 10,000원에서 11,000원 정도 양호하게 좀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추가 매수 한 10% 정도 해서 단가를 좀 낮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그리고 동사가 추구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결국에 이제 디스플레이와 그리고 스마트폰 간의 커넥티드 관련된 인포테인먼트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이런 거를 좀 주로 많이 만들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으로 가면 갈수록 동사에 대한 실적은 상당히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실적 대비해 봤을 때 지금 가격 매력이 좀 높은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추가적인 상승은 제가 봤을 때는 일단 11,580원 오늘 고점을 좀 찍고 내려오긴 했지만 일단 이 구간 충분히 이제 돌파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차트를 잠깐 보시면요. 월봉 차트 보시면 드디어 이제 이 하락에 대한 추이가 전환이 된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 이제 전환이 돼서 상승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13,000원까지 상승 가능하다. 그리고 추가적인 고점은 한 15,000원까지 상승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이제 PER 기준으로 보면 한 10배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지금 20배 정도 수준으로 계산을 해봐도 2만 원 이상까지도 갈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시간이 문제고 실적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좀 좋아지고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한 추가 매수를 관점으로 일단 단가를 좀 낮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일단은 좀 길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면 충분히 이제 수익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그 추가 매수를 10%만 해도 될까요? 여유가 있으시면 20% 다 하셔도 되고요. 일단 여유가 없으시다 하시면 5에서 10% 정도는 한 11,000원에서 1,500원 이 구간은 이제 단기적인 고점이니까 1,500원에서 10,000원 정도 선에서는 일부 좀 해서 단가를 좀 낮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라고 일단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추가 매수로 단가를 낮추는 전략 말씀해 주셨고요. 1차 목표가 13,000원, 2차 목표가 15,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시청자님 궁금하셨던 부분들이 꼭 좀 해결되셨길 바랄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예, 삼성전기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222,200,000원요. 삼성전기 222,200,000원이요. 비중은요? 10%요. 10%요. 예, 예. 네, 현재 소액권이세요.
예, 근데 네. 매도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매도가가 궁금하다. 궁금하신 걸까요? 예. 네, 이 종목 오늘 증권사의 긍정적인 리포트가 또 나오면서 올라줬는데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두 분의 의견은 보유 의견이십니다. 두 분께 여쭤볼게요. 이 종목 오늘 또 상승으로 마감했는데 내가 한번 고민 해결해드리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펜말 들어주세요. 네, 두 분 다 번쩍 들어주셨어요. 어떤 분께 전략 여쭤볼까요? 예, 이조원님요. 네, 이조은 부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언제 매도를 해야 될까 고민하시고 있다라는 거는 예, 행복한 예. 고민입니다. 네. 어쨌든 수익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기는 그냥 내년까지 쭉 매도 안 하시고 들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앞서 예. 말씀드렸지만 삼성 예, 예. 파운드리의 가장 큰 수혜는 삼성전기일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결국에는 여기서 사업하고 있는 내용을 잘 보시면은 MLCC라던가 이제 FC BJ 기판인데 결국에는 지금 삼성 파운드리에서 MLCC를 필요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AI 관련된 칩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지금 굉장히 뭐 앞으로도 매출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삼성전기는 매도하실 때가 아니라 조금 더 가져가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모바일 AP라고 해서 그 모바일 CPU 관련해 가지고 자체 개발을 하고 이제 국산화 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기존에는 이제 삼성 스마트폰이 퀄컴 스냅드래곤을 썼었어요. 모바일 AP를. 근데 지금 이번에 엑시노스 2600이 만약에 2나노 공정에서 이 수율이 잡히고 성공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자체적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자체적으로 만들게 되면은 역시나 삼성전기의 역할이 가장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삼성전기는 사업 부분을 보시면은 뭐 컴포넌트랑 패키지 솔루션, 광학 솔루션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MLCC가 저 컴포넌트에 들어가고 매출이 거의 50% 됩니다. 그 다음에 카메라 모듈 사업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반도체 기판인데 결국에는 이 기판이 차량용 전장까지 확장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지금 삼성에서도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들로 지금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기는 지금 물론 MLCC 관련해서 좋지만 앞으로 성장을 보셔야 될 거는 이제 광학 솔루션이랑 이제 기판 솔루션이에요. 결국에는 차량용 전장, 그다음에 카메라 모듈 이쪽이 자율주행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기는 이제 그거에 대한 밸류를 받기 시작하면은 주가 더 갈 것이다. 그래서 저는 매도하시기보다도 내년에 그냥 쭉 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만약에 그 조금 이제 눌림목이 있을 때도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네, 더 늘리셔도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뭐 기회를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혹시라도 매수가 부분까지 오면은 그때는 좀 예. 부담 없이 사셔도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예. 여기서 좀 추격으로 따라가고 싶다 하시면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24만 원짜리 지키는지를 보시고 그때 24만 좀 원, 예, 예. 비중을 늘려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가장 큰 수혜주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계속해서 홀딩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추가 매수까지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앞으로 또 궁금한 게 생기시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네, 종목이 감사합니다. 궁금하실까요? 네, 네이버. 네이버요. 예. 매수가랑 비중은요? 28만 2천 원에 40%요. 28만 2천 원에 40%세요. 예. 네, 손실이 크셔서 많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예. 네. 앞으로 매수가까지 좀 올라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그 이제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는 건지 네. 답답해서요. 언제 팔아야 될지 답답하셔서요. 예. 네, 일단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예. 네. 그래도 두 분 다 홀딩하는 의견 주셨어요. 저희 두 분께 여쭤볼게요. 정말 답답하실 것 같은데 언제 좀 탄력이 나아질 수 있을지 내가 한번 답변 도와드리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펜말 들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두 분 다 이렇게 들어주셨어요. 어떤 분께 여쭤볼까요? 예. 네. 어떤 분께 한번 여쭤볼까요? 네. 아주 전문가니까 똑같죠, 뭐. 네. 이조원 부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예. 시청자님 일단 좀 마음고생이 안녕하세요. 심하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 28만 아이고, 원 뭐. 구간에서 여기서 돌파할 것 같으면서도
빠지게 됐는데 예, 저는 네이버는 좀 들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금 손실 구간이긴 하지만 그 이유를 예. 말씀드리면 지금 네이버가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두나무 합병 이슈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스테이블 코인 뭐 이런저런 모멘텀 다 붙어가면서 주가가 올랐었는데 그 예, 부분은 이미 이제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네이버가 궁극적으로 지금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림이 뭐냐 그러면 저는 로봇 쪽과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이버가 지금 몇 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 로봇 OS라고 해서 ROS라고 불리거든요. 보통 OS라고 예, 예. 하면은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 사용하는 안드로이드, 그다음에 데스크탑의 윈도우 이런 거를 OS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네이버는 웹 접속 가능한 OS를 개발 중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충분히 앞으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젠슨왕 CEO가 우리나라 GPU 지원했을 때 네이버에 GPU를 준 이유는 저는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사실 네이버는 뭐 하이퍼클로바라던가 이런 생성형 AI, GPT 같은 거의 모델은 사실 상업화가 속도도 느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그 로봇과 관련된 모멘텀이 붙으면서 저는 주가가 상승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시간이 좀 다소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당장 답답하시더라도 이거는 매도하시기보다도 좀 꾸준히 좀 들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비중이 좀 높으시다 보니까 부담이 예, 되실 예. 건데 추가 예. 매수는 하지 마시고 지금 예, 예. 이 가격에서 좀 들고 가보시면은 결국에는 지금 보면은 주가가 많이 빠지는 것 같지만 과거에 예, 예. 코로나 팬데믹 때 보면은 고점이 46만 원이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조정을 많이 받은 상태고 이제 여기서 저는 어느 정도 하반 경직성을 확보하고 이제 다시 돌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좀 홀딩 하셔서 나중에 좀 좋은 기회가 잡으실 때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아, 예, 예. 시간을 두고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 산 가격이 올까요? 네, 저는 28만 2천 원은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좀 예, 인내심을 예. 가지고 기다려 보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홀딩해보면 좋은 기회가 올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앞으로 꼭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랄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네, 이노스페이스고요. 네. 네, 매수가는 11,300원, 그리고 비중은 60%입니다. 11,300원에 60%세요. 네네. 아, 비중도 크시고 오늘 크게 빠져서 걱정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앞으로 다시 좀 힘을 내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두 분의 의견이 나뉘셨어요. 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네, 손창현 님이요. 네, 손창현 팀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그 이노스페이스가 이제 민간 기업으로는 처음 위성을 발사를 했는데 위성이 네. 그렇게 좋은 결과를 나누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스페이스 X도 상당히 좀 많이 실패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노스페이스 내년 상반기에도 또 발사를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일단 그때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근데 최근에 이 관련된 종목들, 우주항공 관련된 섹터들이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를 상당히 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빠르게 좀 회복을 해서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수익을 좀 챙기는 전략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60%는 조금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보유를 하시되 올라와서 수익권으로 접어든다. 그러면 일단은 좀 수익을 좀 챙기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주항공 관련된 테마가 아직 꺾이진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이제 눈치 보기 장세가 상당히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내년 초에 일단 뭐 그동안에 좀 조정이 나왔었던 섹터들 가운데 종목별 순환매가 또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노스페이스 반등 시 수익을 좀 챙기자. 그래서 가격적으로 보면 제일 중요한 가격이 제가 봤을 때는 10,000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10,000원을 좀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 일단 손절을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좀 비중을 좀 줄일 필요는 있다. 그래서 절반은 아니더라도 한 3분의 1 정도 비중을 좀 줄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되레 다음 주 월요일이나 일단 다음 주에 반등이 11,000원 이상으로 좀 해서 뭐 12,000원 선까지 상승을 한다.
그러면 일단 절반 이상 수익을 좀 챙기면서 일단 기다려보자. 그리고 나서 다시 재매수 타이밍을 보는 것도 늦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리스크 관리가 제일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일단 보유를 하되 최대한 올라가는 한 수익을 좀 챙기면서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일단 상담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비중이 또 크시기 때문에 상승 시 수익을 한번 챙겨보자라는 말씀 주셨고요. 10,000원 이탈 시에 비중 축소하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고민되셨던 부분들이 꼭 좀 해결되셨기 바랄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네. 궁금하실까요? SK 하이닉스 갖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요. 예. 매수가랑 비중은요? 오늘 들어갔는데 59만 8천 원에 들어갔는데요. 네. 너무 급히 들어간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아, 조금 오늘 늦게- 들어가셨어요. 예. 네, 현재 그래도 수익권이신데 앞으로 아니요. 추가 상승 더 나아질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예. 네, 두 분 다 긍정적으로 보유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 두 분께 여쭤볼게요. 이 노무라 증권의 반도체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는데 내가 한번 전망 제시하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팬말 들어주세요. 네, 두 분 다 자신 있게 들어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예, 손창현 선생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네, 손창현 팀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일단 네, 뭐 좀 급하게 매수하신 건 아닌 것 같고 오늘 뭐 잘 매수하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삼성전자에 반해서 SK하이닉스가 조금 뭐 상승이 좀 더뎠었던 이유는 이제 예. 경고 종목 해제 관련된 이슈가 오늘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 만약에 해제가 된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앞선 고점 64만 6천 원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가 일단 삼성전자보다 뛰어난 게 역시나 이제 HBM 쪽에 대한 수준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HBM4 쪽으로 간다라고 해도 네. 그동안에 이제 시장 점유율이 어느 정도 SK 하이닉스 향이 높았기 때문에 그대로 HBM4도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을 네. 봤을 때는 4분기 실적 한 15조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영업이익 기준으로. 네, 네, 네. 그런 점에서 4분기 실적 상당히 좋을 것 같고 내년에 영업이익 100조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보다 절반 정도 가격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64만 6천 원까지 보유를 하셔도 충분하다. 그리고 추가적인 고점 부근을 돌파를 하면 70만 원 선까지 한번 좀 악착같이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뭐 매도하거나 일단은 뭐 이 보유를 하는 관점으로 계속 보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는 앞선 고점 그리고 나서 70만 원 이상까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64만 원대까지는 계속해서 홀딩하는 의견 주셨고요. 70만 원 이상까지도 상방 열려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SK하이닉스 꼭 잘 참고해 보셔서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기 바랄게요.